자, 아까 뭐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예, 왜 갑자기 이제 정준희 씨를 제가 또 들먹이는가. 오늘 뭐 썸네일 헤드라인이 참 재밌죠? 제가 오늘,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제목을 오늘 멋있게 잡은 것 같아요. 48년생 도올은 유 이재명인데, 71년생 정준희는 올드 민주당이다. 자, 이게 참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할배 코다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뉴 이재명, MZ세대 이제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현주의에, 실용 정치에 뭔가 매료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시게 된 이런 유권자들을 우리가 뉴 이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2030 남성층이 많아요, 뉴 이재명에. 물론 뭐 70대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대체로 보면은 2030 남성들,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부울경 지역이 뉴 이재명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덕후가 이제 뭐, 어찌 보면은 뉴 이재명의, 본거지 같은 곳이죠. 여기는 뭐, 뉴 이재명 커뮤니티다. 덕후를 얘기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2030들이 많은데, 어느 날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거기서 할배 코다리라고 불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코다리는 그, 덕후 정치 게시판, 예, 여기 그 사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 이름을 진짜 바꾸면 좋겠다. 그죠? 덕후 그 정치방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뭐, 뉴잼스? 뭐 요즘에 그렇게 부르던데, 뉴잼스 이런 걸 바꾸면 되지 않나? 예. 뉴 이재명을 뉴잼스라고 또 하더라고. 그 뉴진스를 또 빗대가지고. 그래서 그 뭐 게시판을 뉴잼스로 바꿔서, 뉴 이재명의, 온라인 그죠? 그 거점으로, 본거지로,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뉴 이재명은 아니고, 뭐 전형적인 올드 이재명이죠. 예, 그 뭐 송가혁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해왔으니까, 올드 이재명인데,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제가 할배 코다리가 돼 있어. 예. 그죠? 할배인데 이제 뉴 이재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뉴 이재명이냐, 올드 민주당이냐는 가치와 지향의 문제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2030인데도 올드 민주당일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그, 누구예요? 뭐 그 젊은 유튜버들 이름들이 좀 나오대. 뭐 기추자, 예, 그리고 그 누구면 고양이 뉴스,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그 노무현 재단에 있는 이런 친구들 젊죠. 이런 친구들은 젊으니까 뉴 이재명이다. 친명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뉴 이재명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그냥 올드 민주당이지. 근데 나이가 젊다고 해서 뉴 이재명이고,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저는 올드 이재명이 아니라고 본다. 뉴 이재명이라는 건 어떤 세대 혹은 어느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정치를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민주당 정치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그런 유권자들을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뉴 이재명에는 48년생 뉴 이재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도올 선생님은 제가 볼 땐 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 정치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예, 78세 어르신입니다. 48년생이면 78세 맞나요? 예, 78세 어르신이요. 80이 다 되셨죠. 하지만 저는 도올 선생님은 뉴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71년생 정준희 씨뿐만 아니라, 친명 진영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를 배운 혹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올드 민주당의 길을 고집을 하고 있어요. 신광복님,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게 덴마크어인가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올드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올드 민주당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을 진보 개혁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거창한 구호, 이념만, 깃발만 나부끼는 민주당.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알 수 없는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 질소과자들, 이 사람들이 올드 민주당이에요. 질소과자들. 아까 조국이 토지공개념 좋습니다. 근데 토지공개념이 뭔데요, 여러분? 여기 토지공개념이 뭔지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니, 유권자들한테 우리 토지공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 뭔데? 아니, 도대체 국민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실체도 없고, 아니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건지 알 수도 없고, 토지 공개념을 하면은 부동산을 잡는데, 근데 뭐냐고 그게 도대체. 그게 질소 과자라는 거예요, 제가. 공개념이잖아, 공. 빌공. 그거구나.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 두뇌 공개념이에요. 두뇌 공개념. 두뇌가 비었잖아. 안을 뜯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슬로건을 들 수 있는 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물론 뭐 토지 공개념 3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자, 뭐가 바뀌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 자, 보세요. 문바들의 특징이, 이번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문바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검찰개혁을 해야 된대요. 그럼 뭐 어떻게? 검찰을 해체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정청래건 조국이건 검찰개혁, 검찰 해체라는 구호는 있는데, 자, 검찰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체해야 돼? 팔다리를 자르고 뭐 어디를 잘라야 돼? 어디를 손봐야 되는 거야? 보안수사권을 줘야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몰라, 씨발. 그냥 다 해체해. 없애버려. 그거 없앨 수가 있어요? 아니, 당장 그 검찰청이라는 명칭조차도 개헌을 하지 않으면은 위헌이 돼버려가지고 전체 검찰개혁 프로세스가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검찰청이란 단어를, 검찰이란 단어를 써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근데 사실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바꾸냐 안 바꾸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자, 새우깡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과자를 열었는데, 새우깡을 열었는데 바나나 킥이 나와.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새우깡 이름을 바꾸자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새우깡을 딱 열었어. 그래서 새우깡이 너 나와. 안 해보니까, 여니까 또 새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새우깡을 바나나 킥으로 바꿨으면 뭐 바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무슨 개혁의 깃발만 요란히 나붙겼지. 아니, 구체적으로 뭘 했냐고요, 뭘 했냐고.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개념입니다. 공개념 정치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를 실용정치라고 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일종의 연역적 방법이죠. 연역적 방법으로, 자, 개혁의 효능감을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면서 편안한 개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친문들, 족바들 하는 짓을 보면은 구호만 요란하고 시끄럽게만 만들지, 막상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질소과자 봉지 같은 상황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야. 코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올드 민주당과 저는 뉴 이재명과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구를 지지하느냐, 친명이냐 친문이냐, 저는 이런 차이로 안 봐요, 이걸.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올드 이재명은 올드 민주당은 친문이고 올드 이재명은 친명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대단히 피상적인 것이고, 안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자,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이냐? 중도 실용의 길이냐? 아니면 진보 질소의 길이냐? 이 노선의 차이예요. 우리가 중도 실용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진보 질소의 길로 갈 것이냐, 이 노선의 차이다. 그리고 뉴 이재명이라는 유권자 집단은
그냥 단지 이재명이라는 그 개인의 팬클럽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정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새로운 유권자층인 거예요. 과거의 친문 세력이 갔던 진보 질소의 길을 실패라고 규정을 하고, 네, 이게 실패한 거예요, 이미. 실패라고 규정을 하고 이재명을 통해서 중도 실용이라는 새로운 개혁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논쟁은 이러한 노선 투쟁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뉴 이재명의 길을 아주 악착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정준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제가 서울대가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대에서 공부를 한 똑똑한 사람인데 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 일단 정준희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이 지금 나름의 개혁의 전선을 당뿐만이 아니라 옆에 정당들과 함께 짜야 되거든. 이걸 또 지금 저 뉴 이재명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전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되게 위험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게 마치 중도 보수로 새로 들어온 지지층이 기존에 있는 고인물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 지지층과는 새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해야 된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논리냐고. 네. 이게 옛날에 중도 확장이니 뭐 중도 개혁이니 뭐 이러면서 뭐 실용이니 이거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럼 그것만 가지고 이제 그 정부 지지한다는 얘기야? 판을 어떻게 넓혀야 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쪽팔림 없이 뉴 이재명이란 말을 붙여서 써요.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징조거든요. 위험한 징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진짜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집권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근데 너무나 계속 강해져. 그렇게 뭔가 난리통 겪고 문제 겪고 그러면 이제 좀 반성도 할 만한데 점점 강해져서 진짜로 딴 생각 없어요. 그냥 내세 말 그대로 불리는 데만 관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가라는 방법,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뭐 1인 1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된다고 치면 당원들이 그래서 어떤 데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개혁 전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당과 다른 야당들이 국민의힘이 저렇게 질의멸렬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개혁과 나중에 해야 될 개혁, 또 이미 했던 개혁 중에 보완해야 될 개혁을 전체적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밀고 나가자. 다음 총선 전까지. 그러면 지선 전까지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지선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이 차원에서, 정치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를 국회한테 요구해가지고 얻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의 저는 시사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도 안 한다고 보거든요. 네. 신나게 싸우기만 하지. 대충 제가 통합하자, 타협하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뭘 위한 전선을 우리는 그리고 있는 건가? 저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조국혁신당이고 제가 만약에 진보당이고 제가 만약에 이를테면 사회민주당이고 그랬으면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무력할 것 같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솔직히 지난 내란 그 12.3 나오고 나서 우리 새로운 어떤 헌정 질서를 만들자 그러고선 원탁 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만났잖아요. 웃겨 보이는 조그만 정당들이지. 160석, 170석 가진 정당에 비해서 보면은 하발이죠, 말 그대로.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상징적으로 연결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이제는 대접도 안 해줘요. 자, 영상이 이제 길기 때문에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소개를 못 해드렸고요. 유 이재명에 대해서 정준희 씨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만 이제 짧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제 나온 얘기냐면은 지금 정치개혁 의제가 있죠. 정치개혁 의제들이 있어요. 특히 이 정치개혁 의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정당이 조국혁신당이에요.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은 뭐냐 하면은 지금 다당제, 그 다음에 소수 정당들에 대한 배려,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예컨대 혜태님, 채평님도 정준이도 사람 달라지니 얼굴도 달라지네요. 참으로 희한하네요. 갸웃.
원래 관상은 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관상은 본인의 생각이 얼굴로 다 표현되는 게 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는 뭐 정치개혁은 이런 거예요. 뭐 3인 선거구 만들자. 그 다음에 교섭단체 여건을 완화하자. 비례대표를 뭐 확장하자. 정치개혁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정치개혁 의제들이 과연 지금 그러니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 즉 소수 정당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박한 거예요. INF 조님, 유잼스는 10년 이상 지켜보다가 대통령이 하는 일도 지켜보고 유입된 걸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금 조국당을 교섭단체를 만들고 선거구를 개편을 해서 소수 정당들의 의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방선거 때 만들고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국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이라는 게 소수 정당을 뭐 배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국 정치가 저는 균형 있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양당제의 틀을 벗어나서 제가 이제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정책은 중도 보수에 가깝고 중도 보수에 가까운 민주당이 진보를 참칭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시장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입이 대량으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진심이 틀려 인가나 푸른 흰고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기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이동을 하면 진보 정당들의 그 파이가 커져서 극우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주류 정당이 되고 진보의 영토가 조금 넓어져서 정치 시장이 좀 뭔가 정상화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당이 원하는 거, 조국당을 키워주는 게 그게 정치개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대단히 절박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단히 절박한 문제냐고. 조국당을 교섭단체 만들어주고 진보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 많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고 이게 지금 개혁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냐 이걸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준희 씨한테.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혹은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밀고 나가야 될 개혁 과제들이 한두 가지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 그런데 지들이 원하는 거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마치 손 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게 과연 그게 정상적인 평가냐고, 객관적인 평가냐고. 조국당 교섭단체 안 만들어주면은 그건 정치개혁이 아닌 거냐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소수 정당들이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서 뭐 마가 떠버렸죠.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니 완전히 커밍아웃이죠 이거는. 아니 본인이 방송 나와서 명팔이하고 민주당 팔아가지고 장사질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소수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수 정당이 무력화되고 무기력한 이 상황이 싫은 거잖아 지금 정준희 씨는. 이런 게 저는 명팔이라는 거예요. 닦아놓고 그러면은 조국당에 들어가서 쇠빙선의 역할을 하면서 진보의 영토를 넓혀가라고. 몸은 민주당에 걸치고 마음은 조국당에 가 있는 이런 이중적 행태 때문에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왜 얘기를 못해? 조국당 교섭단체 왜 안 만들어주냐? 그리고 이게 이재명 정부의 문제예요? 대통령께서 지금 정치개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정청래가 그 1인 1표제 한 그 정청래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대통령께서는 국정과제 1호로 뭘 정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국정과제 1호가 뭐예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 몇 개월 안 됐는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뭡니까? 개헌이에요. 중임제 개헌입니다. 뭐 중임제뿐만 아니라 뭐 5.18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라든지 뭐 또
결선 뭐 투표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일단 국정과제 1호가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는 거야 지금. 중임제 개헌을 하자라는 게 국정과제 1호잖아요. 그 대통령이 반대합니까?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정청래가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정청래를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뭐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이제 유 이재명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다 개소리다 그래. 응? 유 이재명만 보고 정치를 하라니 이거 개소리다 그래. 그게 과거에 중도 실용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야 여러분 속이 딱 드러났죠.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중도 실용이잖아.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준이가 지금 한 얘기는 뭡니까? 커밍아웃이에요 저거는. 자기는 중도 실용이 개소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잖아 지금. 응? 그래서 민주당을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민주당을 왼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하고 함께 정청래와 함께. 아니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뭡니까? 중도 실용으로 가겠다고 해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도 실용 정치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도 농림부 장관으로 유임을 시켰잖아. 심지어는 극우에 가까운 윤어게인에 가까운 이해운을 물론 지명 철회가 됐지만은 이해운을 기획예산부 예산처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중도 실용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런 이재명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뽑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원들과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도 실용의 길을 가고 있고 그죠? 친미도, 친중도, 반중도, 반미도 아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고 있고 보수 인사들까지 적극적으로 내각에 등용하고 있고 민주당에도 허은하, 김용남, 김상욱 등등 보수 인사들을 민주당에 영입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원들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60% 중반대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중도 실용이 정준희 씨는 개소리라는 거예요. 개소리. 개소리라는 거잖아. 저게 유시민의 생각이고 저게 정준희의 생각이고 저게 김어준의 생각이고 저게 친문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 이재명의 중도 실용주의는 개소리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 뉴 이재명이 가는 길로 민주당이 가야 된다라는 뜻은 뉴 이재명은 중도적 위치, 중도 보수에 있는 유권자가 민주당에 밀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중도 실용의 길을 가면서 이재명의 길에 동참을 한 사람들이야. 즉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민주당은 뉴 이재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뉴 이재명의 길이 틀렸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뽑지 말고 대통령으로 뽑지 말았어야죠.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한 것을 정준희가 뒤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김어준이 뒤집고 있는 거고 유시민이 뒤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을 저 문바들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흔들어대는가. 지들이 볼 때는 이재명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이 개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들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합당 사태를 둘러싼 민주당의 논쟁은 권력투쟁이자 제가 본질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이 권력투쟁이자 노선투쟁인 거예요. 이거는 권력투쟁이자 노선투쟁이다. 그런데 중도 좌파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문파들이 자신들의 성이 차지 않는다고, 이재명의 개혁이 잘못된다고 계속해서 지금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본인들이 이재명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에 동의를 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왼쪽에 서가지고 너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냐, 개혁을 포기했냐. 혜태님, 최편님, 정치 쪽 사람들 쭉 지나온 시간들 속에 얼굴 변화를 보니 나는 세상살이 잘해야겠다라는 마음 다짐해 봅니다. 근데 민주당 당원들도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노선에 동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김어준, 유시민, 정준희, 최욱이 이네들이 계속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다 잘못된 거지. 지금 본인들이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니까, 자, 민주당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개혁을 포기한 거 아니냐. 토지 공개념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검찰을 해체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지금 이런 문제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정확히 저는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 커밍아웃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친문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이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쟤네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왼쪽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드 이재명의 길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 좌파도 아니고, 예, 진보 질소의 길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진보 질소의 길. 과거에 노무현이 갔던 길, 과거에 문재인이 갔던 길로 민주당을 다시 회귀를 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20년 동안 실패한 전략으로 확인이 된 거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노선이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길은 우리가 20년 동안 실패했던 그 길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길을 갔으면은 이제는 다른 길로 가보는 게 상식 있는 사람,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그 길을 가서 실패한 길을 또 끌고 가겠다고? 질소 좌파의 길을? 질소의 좌파의 길을 우리를 또 끌고 가는 거잖아요. 아니, 정준희 씨가 얘기하는 정치개혁이 뭔데 도대체? 정치개혁의 요체가, 지금 다당제가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의 요체입니까? 조국당 키워주고 진보당 키워주는 게 정치개혁의 요체예요 지금? 저건 적어도 나중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진보 정당들, 소수 정당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영역이 확장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필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게 제일 절박한 문제냐고. 저는 지금 제일 절박한 문제는 정치개혁 영역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정치개혁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개헌이에요. 대통령제 개헌이에요.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 그럼 이걸 지금 구조적으로 한번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저 친문들이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 입이나 뻥끗합니까? 아니, 조국당 교섭단체 만드는 게 뭐 중요해요? 그거 한다고 조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이전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집니까? 하지만 저는 대통령 중임제가 되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한번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로 집중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야성님, 최평님 응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준희 씨는 제가 볼 때는 올드, 저하고 동년배인데, 올드 민주당이고 친문 386이고 이미 실패한 전략으로 끊임없이 대중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저는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봐요. 말로만 개혁을 얘기하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질소과자 봉지를 뜯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조국의 언어와 정준이의 언어, 유시민의 언어가 똑같습니다. 그냥 개혁파리 하는 거고 진보파리 하는 것이지 진짜 대한민국의 청사진, 질소과자 봉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 조국의 토지 공개념처럼 공허한 개혁으로, 공허한 진보로 대중들을 기만하는 이미지 정치, 슬로건 정치에 저는 불과하다고 봅니다. 깃발만 나부끼는